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수장입니다. 네, 아파트 설명서 TV에 신청해 주신 상담 사연인데요. 제가 한번 꼼꼼하게 읽고 열심히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근무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경기도 시흥시 백오 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 아파트들이 공급 부족 우려로 신고가를 경신하며 날아가는 동안 저희 동네는 시세가 거의 정체되어 있어 하루하루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나 큽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는 투자 목적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쪽에 준신축 아파트도 한 채 더 갭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일반 2주택자입니다. 이 역시 매수 가격 대비 전세가나 매매가 모두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자금이 꽁꽁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의 전세가가 폭등하고 앞으로 2028년까지 서울 입주 물량이 씨가 마른다는 뉴스를 보면서 더 늦기 전에 아이 학군과 자산 가치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서울 핵심지로 자산을 완전히 압축해 갈아타기를 감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흥 아파트와 천안 아파트를 모두 매도하면은 가용 현금이 약 5억 원 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절박한 질문을 올립니다. 첫 번째, 서울 공급 부족으로 불이 붙는 상황이라면 시흥과 천안에 흩어진 두 채를 지금이라도 과감히 다 손절,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2026년 하반기 현재 자산 구조 조정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만약 두 채를 정리해 확보한 억 원의 자금으로 서울 진입을 시도한다면 대출을 적절히 활용해 노려볼 만한 가장 유망한 서울 입지나 단지는 어디일까요? 영끌을 해서라도 마용성, 영등포 같은 상급지에 더 작은 평형이나 구축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급을 낮추더라도 서울 외곽의 대단지 신축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명쾌하고 시원한 팩트 폭격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팩트 폭격을 해야죠. 네, 그럼 잔인하다 하더라도 좀 아프시겠지만 얘기를 좀 들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두 지역 모두 시흥시하고 천안시 서북구인데 둘 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투자 목적이시라고 하시면 뭐 지방이든 서울이 상관없는데 서울의 집이, 그러니까 규제 지역 내 집이 한 채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투자를 잘못하신 거죠. 왜? 정부에서 여기가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공인을 해주는 곳이 규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투자를 잘못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는 순수하게 실거주 목적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시세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들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일단 잘못된 투자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투자라는 것을 좀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것들을 도와드리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흥시하고 천안시 서북구는요, 둘 다 나쁜 입지는 아니에요. 적당히 좋은 입지입니다. 저는 이제 적당히 좋은 입지들을 좋아하는데 적당히 좋은 입지들은 어떤 입지들이냐면요. 빠지진 않아, 잘. 빠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올라가. 이게 확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입지들은요. 그냥 계속 올라가. 빠진다 하더라도 바로 올라가. 이런 게 정말 좋은 입지인 것들이고 적당히 좋은 입지는 분명히 빠지진 않아. 이게 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적당히 좋은 입지들은 언제 사야 되죠? 빠졌을 때.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시흥 아파트는 손절을 하신다고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천안시 서북구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던 거 보니까 시흥시 아파트는 산 금액보다 빠진 것 같고요. 천안시 서북구는 산 금액보다는 조금 올라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경기도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원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손해봤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두 채를 팔고 한 채로 정확하게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것들 전략은 어떠냐? 예,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채를 가지고 있어봤자 지금보다 시세는 올라가겠죠. 적당히 좋은 거니까. 근데 아마 이 아파트들 두 개를 갖고 있는 동안에 똘똘한 한 채로 갔을 때의 기회 비용과 비교해 보면은 손해죠.
그러니까 이 두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바깥 하는 조건으로, 바깥 하셔야 돼요. 합쳐갖고 한 채로 가는 조건으로 지금 두 채를 매도하는 것은 찬성.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판 금액이 지금 팔게 되면 5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금 5억은요, 아직 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융통성을 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국민은행만 3억 원 한도가 있는 것이고, 국민은행이 아닌 지역들은요, 비규제 지역은 70%,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까지는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최대 서울 수도권에 사셔야 되니까 6억까지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5억 플러스 6억이니까 일단은 11억 정도의 최대 금액으로 투자할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요것도 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답변을 드리면, 천안시 서북구랑 시흥시는 어디를 먼저 팔아야 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팁이 나오는 것인데,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아끼시고 싶으시면은 손해 난 것들을 파시고 그리고 이익 난 것들을 뒤늦게 파시는 게 맞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한 해에 파신다고 하면은 상세가 되거든요. 같은 명이라고 하면은 저거는 그냥 안 팔리는 것들을 빨리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안시 서북구를 같은 연도라고 하시면은 먼저 파시고, 시흥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파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두 채 팔아서 5억으로 어디를 갈 것인가를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돼. 그래서 학군도 좋으면서 시세가 올라갈 지역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서 학군이 좋은 데들 한번 떠올려 볼게요. 강남구 대치동이 있습니다. 아시죠? 본인이 못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걸 월세가 아니면은 힘들죠. 근데 그건 월세도 비쌀 것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양천구 목동, 여기도 집들이 낡아서 그렇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세나 월세로 살 수는 있겠지만 살 수 있는 금액대는 아니죠. 그러면 다음이 이제 그 노원구 중계동인데, 노원구 중계동이라고 하면 좀 고민해 볼 아파트들이 좀 보입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경기권이다라고 했을 때는 안양, 동안구, 평촌 신도시가 있을 것 같고, 분당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산이 좀 있는데, 일산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금액대. 왜? 일산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좋은 입지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동에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강남권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갈 수 있느냐? 강서구 갈 수 있어요. 강서구. 강서구는 양천구하고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강서구에 있는 염창동, 가양동, 든촌동에 있는 구축들 가실 수 있어요. 거기도 학군이 좋습니다. 초, 중, 고도 다 괜찮고요. 학원가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실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투자 목적이 강하다고 하시면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있는데 지금 그 금액으로 사실 수 있거든요.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일 추천드린 지역은 강서구. 강서구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나중에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들이 클 때 이사 가는 거 싫다라고 하시면은 구축들 하셔도 됩니다. 마곡지구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또 한번 찾아보시면 됐고, 20평대라고 괜찮으시다고 하면 마곡지구 괜찮고요. 그리고 5호선 라인들이 있어요. 발산동, 내발산동, 여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원구 가면은 더 할 게 많죠. 상계동보다는 중계동이 학군이 좋으니까 중계동에 있는 구축 중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초기 단계들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마 그 중계 은행 사거리에서 좀 멀면 멀수록 싸질 테니까 아마 11억 정도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울에서는 두 지역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구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한다 그러면 아마 20평대여서 20평대 초반도 안 될 것 같고, 초반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식구들이 사시기 불편하실 겁니다. 뭐 1인 가구, 2인 가구로 한번 가실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은 평촌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아파트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그 금액 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까지는 됐죠. 서울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뭐 안양시 평촌 정도만 되더라도 서울 준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용인수 수지구에 있는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들도 나쁘진 않고 수원 영통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영끌을 해서라도 마용성, 영등포 같은 상급지의 작은 평대나 구축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는 영끌이 정말 가능하다. 영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돈 그리고 모든 대출을 다 끌어모아서 사는 것을 영끌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사채를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원리금 상환을 하고도 남는 생활비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정도라고 하면은 상급지, 마포, 용산, 성동구, 영등포구 너무 좋죠. 영등포구의 여의도는 안 돼요. 안 되실 것 같은데 여의도를 제외하면은 당산, 물레에서도 신길까지도 할 수 있을 게 많을 것 같고요. 마용성은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는 괜찮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재건축이 가능한 구축들 있죠. 그거 하시는 것들은 추천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만 들어가시는데 자그마한 것들은 솔직히 마용성하고 영등포구는 반대. 왜? 여기는 학군이 좋지가 않아요. 학원가도 없고 생활 인프라도. 이건 출퇴근용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용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분의 그 학군 수요 있죠. 학군 수요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강서구하고 노원구가 가장 좋은 서울서 선택이고요. 경기도권에서는 아마 평촌, 그러니까 동안구죠. 안산식 동안구, 그리고 용인, 수지, 수원, 영통까지가 아마 정답이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저는 정비 사업 있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요거 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시흥시와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집은 파세요. 손절이든 익절이든. 일단은 근데 파시기 전에 살 집들을 먼저 사야 돼.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팔긴 하되 한 채 팔고 한 채 남았을 때 이미 살 집이 결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 팔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시세가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먼저 잡는 것은 오케이일 텐데 지금 천안시 서북구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시흥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살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순간 상태부터 파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살 것을 먼저 사신 다음에 요것들을 나중에 파시면서 제가 추천드린 입지에서 정비 사업이 가능한 입지로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담 사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이사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